어, 일요일 밤인데요. 좋은 날이죠?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아직 2050을 돌파 못했지만 어려웠던 1950도 돌파하고 또 2000도 돌파해서 이제 2029에 있습니다.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서 하방이 자꾸 단단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재가 많죠. 악재가 많은데 그 악재를 전부 무시하고 돌파하고 또 악재를 보다듬고 그러면서 쭉 주가 지수가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장기 라인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요 장기 라인을 아직 확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는 못했지만 돌파를 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야. 원래 만약에 이게 정말 장기가 중요한 저항란이었으면 2050을 돌파 못할 거면 요걸 돌파 못할 거면은 찍고 빠졌겠죠. 찍고 빠졌을 텐데 찍고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이제 20일 라인을 지지하고 올랐다가 소폭 밀렸다가 5일선 지지입니다. 또 올랐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또 소폭 밀렸는데 아주 뭐 5일선을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니까 뭐 속도 조절하고 있다? 외국인들 기관들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데 그렇다고 돌파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지금.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좀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5월 19일 이후로는 외국인 매도가 있긴 있는데 또 외국인의 매수도 있고 또 매도가 있긴 있는데 또 매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때는 살짝 좀 물러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격퇴 당하는 건 아니야. 격퇴. 그러니까 격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전쟁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 옛날 삼국지나 이런 거 읽으면은 성을 앞두고 성이 있죠. 견고한 성을 앞두고 요런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을 앞두고 성이 이렇게 돼 있다. 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성문이 있어. 이렇게 성문이. 이 성문이 있고 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성을 공격하던 사람이 지게 되면은 퇴각을 하죠. 근데 이건 퇴각하는 것은 아니야.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끈질기게. 그 성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서 끈질기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격퇴당해서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현재까지 아직 돌파를 못했으니까 돌파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돌파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어렵게 돌파를 막 하다가 돌파해가지고 쭉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돌파했던 거와 똑같은 형태로 코스닥도 여기서 많이 머물렀잖아요. 많이 머물렀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돌파를 할 때는 보니까 갭 돌파를 하게 되고 갭 돌파를 하게 되고 갭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런 모습이더라. 파죽지세로. 아마도 코스피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현재 코스피의 모습은 요국면이라는 거죠. 아주 어려워서 그래 돌파를 하고 싶은데 하도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양상이다. 그러다가 이제 한방 확 갭 돌파한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모습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러다가 돌파하게 되면은 대략 2200까지는 순식간에 무주공사는 아니지만 순식간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한 뭐 일주일 상간에 22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일주일 상간에.
게다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의 싸움. 시진핑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 그거 통과시켜봐라. 그러면 다시 홍콩의 특별지위를 지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을 중국과 똑같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죠. 또 1차 무역 협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죠. 빠지지 않고 잘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악재도 불구하고 안 물러쓴다는 얘기고, 게다가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 보니까 트럼프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뭐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의 용의는 없더라. 특히 홍콩의 지위 홍콩의 지금 그 여러 가지 관세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특혜를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아직 없앤 것이 아니고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바꿨단 말이죠. 게다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뻥끗도 안 했다.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을 무효화시킨다. 이런 얘기는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다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무역이 어려워지고 뭐 투자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스스로 트럼프가 조장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트럼프한테 뭔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무역 1차 협상이 통과된 것만 가지고도 꽤 점수를 좀 얻었는데 여기에서 그걸 무효화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홍콩 안보법, 보안법 이거 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얼음장은 놓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무슨 뭐를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영국이 홍콩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82년도인가요? 82년도 이전에 거주했던 그런 이제 홍콩인들 한 230만인가 뭐 250만인가 얼마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는 영국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홍콩한테 좀 도움을 주는, 홍콩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중국한테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정도 했으면은 미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홍콩의 특별 지위를 무역상의 또 뭐 정치적인 어떤 홍콩인들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좀 진행되다 보면은 하원 통과하고 이제 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차 무역 협상을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다시 원천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건 거의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1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합의 이걸 갖다가 원천 무효시킨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한테 필요한 것은 미중 간의 2차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뭔가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다.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경제 조치를 해 나간다? 그건 아닐 것 같다. 아마도 경제 문제에 관한 미국이 트럼프가 더 일을 꼬이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지금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죠. 코로나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한 거고, 코로나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레토릭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다시 이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코로나가 일단 그 피크는 쳤다라고 보는 거죠. 피크는 쳤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의 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황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나 현황이. 코로나 현황 많이 좋아졌다. 보시면은 미국이 아직까지 뭐 크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진 않았죠. 그런데 2만 명 정도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재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2차 감염이 뭐 재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일부 주에서 많이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엄청난 재확산이 된 것은 같지 않다. 대신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 정도로 아주 정말 창궐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9,000명. 근데 유럽은 이제 진짜 많이 줄었어요. 유럽은 스페인이 600명, 영국이 마지막까지 좀 많아지고 있는데 1,600명. 이탈리아가 400명. 독일은 이제 181명. 조금 지나면은 이제 유럽은 거의 뭐 좀 사라지지 않겠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10,000명 밑으로 내려왔죠. 러시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지금 6,000명대로 좀 늘었어요. 인도 6,000명. 그다음에 터키도 많이 줄었고, 페루가 7,000명. 그러니까 브라질이 3만 명인데 인도, 페루 이런 데 좀 많아졌어요. 이런 정도. 남미 쪽이 좀 많아졌다. 남미. 그래서 뭐 멕시코가 현재 2,000명. 멕시코도 좀 줄었네 오늘은. 칠레가 4,000명. 그래서 트렌드를 보니까 유럽과 미국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미국은 조금 늦지만 브라질이 가장 지금 창궐하고 있고, 그다음에 칠레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뭐 이런 남미 국가에서 조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파키스탄이 인도 근처죠. 그 외에는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뭐 방글라데시가 좀 많아지고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외 도시들, 그 나라들은 이제 거의 뭐 사라져가고 있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데, 그런 이제 인구 많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유행을 덜했던 그런 나라들로 많이 번졌다. 이집트도 1,300명이네요. 일단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망자 숫자 보면은 더욱더 많이 줄었어요. 사망자가 미국이 이제 943명, 미국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900명대로 많이 늘어났고, 근데 러시아가 138명. 러시아는 다 이거 체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 4명, 영국도 215명, 이탈리아가 111명, 독일은 2명이네요, 2명. 그러니까 거의 많이 줄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로 죽었는지, 그냥 죽은 건지를 확인 안 하니까 코로나 집계에 좀 안 잡힌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런 나라도 사망자는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코로나 얘기를 너무 길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명대 쭉 있다가 40명대로 증가했다가 79명대로 증가했다가 58명대. 그러니까 목금토죠, 이게. 수목금. 수요일날 40명, 목요일날 79명으로 확 늘었다가 금요일날 58명으로 좀 줄었다가 토요일날 39명, 일요일날 27명.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당국자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당국자들의 얘기는 일단 이번에 그 쿠팡 사례, 그리고 또 다른데 이제 물류창고 사례,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종교시설이 있었죠. 종교시설. 또 그런 쪽 종교시설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도 있었고요. 학교도 조금 있었는데 학교는 뭐 많지는 않고,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이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쿠팡을 비롯한 물류창고 쪽은 상당히 많이 좀 제압이 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확산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교시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종교시설이 대규모가 아니라 좀 소규모 좀 종교 그 예배당 이런 데 같더라고요. 조금 이제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태원 그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태원이 끝났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국내 코로나는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6월달이잖아요. 내일이 이제 6월달인데 6월로 가면서 조금 더 이제 날씨는 따뜻해지고 또 좀 습해지죠. 이제 좀 우기로 들어가는 6월 하순이면 이제 우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우기로 들어가면서 따뜻해지게 되면 덥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이 유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한테는 좋은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지 그 뉴욕 증시도 모습이 좋았어요. 뉴욕 증시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마지막에 양봉을 좀 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다우지수의 차트는 캔들은 이렇게 이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양봉 캔들을 냈어요. 캔들 냈고 또 이제 그 트렌드로 보게 된다면 이런 트렌드가 됐죠. 이런 트렌드에 있다는 거죠. 트렌드. 상승 트렌드에 있고 이 상승 트렌드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여기를 돌파할 모습이다라는 거. 나스닥은 좀 더 활기차게 돌파를 하고 있죠. 나스닥은 이미 계속 돌파해 가지고 역사적 고점에 거의 다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이제 개발하겠던 데가 여기인데 개발하겠던 부분에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는 요 갭 부분까지 돌파갭이라 그러죠. 이 돌파갭까지도 이제 그 먹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돌파기가 먹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의 상황 자체가 완료됐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위험스럽다 해가지고 처음에 돌파기이 났던 자리 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갖다가 지금 거의 먹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코로나의 원천 무효, 코로나에 대한 걱정들을 다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도 뭐 차분차분 올라가는데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이 갭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갭의 이제 그 끝부분을 거의 이제 왔죠. 그래서 주말에 5.28%로 35.49달러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돌파갭, 하락 돌파갭을 이제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유가도 이제 하락의 그 원인이었던 것이 이제 원천 무효화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소비가 감소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들이 슬슬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흐름들은 조금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아직 1230원대에 있는데 워낙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게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우리한테 꼭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꼭 불리하지는 않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현재의 그 수출 부진은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불리하지만 않다. 뭐 무한히 급등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꼭 나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슬슬 안정돼 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주도주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까지는 이제 언택트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언택트의 대표가 카카오. 자, 이렇게 볼게요. 카카오였는데 그동안에 카카오가 정말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 정도가 나오고 있다. 어제도 1.31% 빠졌는데 그렇다고 뭐 상승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 정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요렇게 조금 쉬다가 바로 올라갔는데, 이번엔 좀 더 고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22만원이었고, 지금 27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7만원대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점점 돈은 좀 고갈되고, 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어떤 그 부담감이 느끼시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됐다 해서 조금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수급도 보면은 그때만큼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해주면서 이게 좋았죠. 그래서 22만원대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도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나왔지만 밀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조금씩 좀 둔해진다 하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약간 둔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좀 쉬어가는 중이다. 쉬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플랫폼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대장주 말고, 중량주, 연간급이라 그럴까요? 연간급? 뭐 NHN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더전비존이 또 최근 들어봐 쭉 올라가고 있어요. 더전비존. 연간급이라서는 더전비존 같은 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아프리카 TV, 아직 시세는 약합니다만, 카페24는 차트도 괜찮은 편이고,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센터는 조금 밀렸죠? 좀 밀렸는데, 또 어디서 지지받는가 보자고요. 또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 종목과 쌍벽을 이루는 게 역시 2차전지다. 근데 2차전지도 옛날만큼 이게 시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플랫폼보다는 조금 강하다. 그래서, 삼성 SDI가 2, 3일 정도 빠지긴 했지만 고점수 아직까지 뭐 부담도 좀 덜한 편이고, 그 다음에 LG화학. 하지만 요것들도 슬슬 이제 부담감은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 요것들은 아직까지 힘이 있더라. SK이노베이션,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창창하죠. 양봉 3개와 음봉 하나니까 창창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뭐 양봉이 나는 모습이었고, LNF 요것도 좀 3일 내렸지만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모습, 조금 조정은 조정인데 큰 조정은 아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첨보 그렇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렇고, 그다음에 첨보는 좀 괜찮죠. 첨보 아직 살아있는 모습,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큰 조정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솔브레인,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가던 플랫폼하고 2차전지가 약간 조정받고 또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소위 컨택트 종목들,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좀 뜨고 있다 하는 건데, 일단은 대표주자가 자동차, 현대차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곧 돌파가 나올 듯한 모습이에요. 현대차의 수급도 보니까 좀 낮죠. 기간 10만주, 외국인 9만주 정도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현대차보다 조금 더 수급이 좋은 게 이제 기아차. 네, 기아차는 수급이 좋아서 그런지 지난 주말에 힘차게 또 뛰어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네, 전고점도 돌파하고 있고, 기아차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아차 보니까 느닷없이 외국인이 120만 주 샀어요. 많이 샀죠. 그래서 대규모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또 기관들이 그동안에 쭉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매수 우위에 따라서 기아차가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도 뭐 좋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기아차가, 현대차가 10만원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기아차가 4만원까지 먼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아차.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니까 현대모비스도 지금 따라 올라가는 모습, 차트 모양 좋죠.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대모비스 모양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어떤 지주사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위아 역시 뭐 워낙 저평가 종목이라서 현대위아도 또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만도 한원시스템도 이제 바닥에서 힘차게 올라오는 양봉이 나왔죠. 지난번에 연봉을 커버하는 양봉이 나왔고, 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원시스템, 만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뒤를 이어서 조선주가 좀 힘차게 올라온다.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 유조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조선. 그래서 유조선의 가장 대명사는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지금 유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특히 가스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스전을 개발해서 가스전을 2023년까지 엄청 늘리는, 지금보다 한 배 정도 늘리는 것 같아요. 배 정도 늘리면은, 그러면 이제 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가스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운반선이 한 120척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 한 100척 정도가 한국에 발주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좋죠? 미포조선 차트 모양 좋죠. 어제 그제 비록 음봉이 나지만 5일선 따라 쭉 올라가는 모습 좋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모양 좋고, 그다음에 대우조선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설주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 차트만으로 본다면 대우조선이 가장 좋아요.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21,000원대까지 지지하고 있는 모습 좋고, 가장 먼저 간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는 가장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이제 양음양 해가지고 모양이 딱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런 게 나왔죠.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은 이제 조금 양봉의 크기가 작긴 작지만, 또 GS건설은 아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GS건설 모양이 아주 침체가 납니다. 이렇게 힘차게 가는 모습이고, GS건설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아까 이제 쉬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카오, 전기차 조금 쉬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가 조금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긴 한데, 은행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도 뭐 나쁘진 않다 모습이 그렇게 일단 보여져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중소형 주제에서 바이오 중에서는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일단 제가 쭉 바이오 종목을 좀 많이 좀 해놨는데, 뭐 알테오젠은 그렇고, 알테오젠 많이 올라왔죠. 주가 많이 올랐고, 테라젠 이텍스의 모양도 뭐 괜찮습니다.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죠. 천랩의 차트 모양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제 신규주인데,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셀리브리의 차트도 비교적 행보하면서 쟁별되어 있어가지고 언젠가 치고 갈 것 같고요. CJ는 이제는 진단 키트 쪽은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아직 차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조금 이제 신규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 있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고 해서, CJ는 이제 신규 들어가긴 좀 그렇다. 한일약품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들어가긴 좀 그렇다라는 거. 랩지노믹스 차트 모양은 좋아요. 메디포럼 제약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파미셀 같은 게 차트 모양이 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관련인데, 그렇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요. 안트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코아스템, 안트로젠 많이 올랐죠. 코아스템도 차트는 살아 있는 모습이고, 또 제넥신도 좀 괜찮아요. 제넥신도 차트가 살아 있는 모습이고, 녹십자 랩셀, 또 메디아나는 원래 이제 참 이게 원래 요즘 뭡니까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면 왜 기계 심장박동 나오는 거 있죠. 심장박동.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환자 관리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랑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6,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한번 쭉 올라왔다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메디아나 이번 기회에 사실 뭐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호흡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중요하죠. 메디아나 환자 관리 시스템, 아딕테메드 차트 모양 좋죠. 이렇게 행보하고 있으니까. 파마리스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1선에서 이제 심차게 양봉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제약사에서 신풍제약 진짜 많이 올라왔죠. 아직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도 이제 치매 관련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있죠. 제일약품, 동아약품. 이것도 차트 모양은 아주 좋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랑 조금씩 연관이 돼 있는 거죠. JTB의 중해제약도 차트 좋고, 지난번에 쭉 올랐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 부강약품도 괜찮아요. 부강약품도 차트가 좋습니다. 이게 행보하고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뭔 재료 하나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죠. SK케미칼 주가 많이 올라와 있죠. 명문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이것도 이제 최근 들어 주가 쭉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국제약품 그렇죠. 행보하는 주가, 매집의 차트, 그다음에 고려제약,
요즘 고려제약도 가끔씩 뭐 이렇게 뭐 선전들 나옵니다. 광고 좀 나오죠. 고려제약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6월달 첫째 주에 유럽의 류머티스 학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주에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라 그래서 세계 최대라 그러죠.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전시회다 그럽니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또 둘째 주에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세계 당뇨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바이오 관련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워놓은 종목들의 주가 제가 이제 차트 쭉 한번 가지고 세워놓은 차트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6월 첫째,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좀 길고 첫째, 둘째 주에 뭔가 하나씩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주에 류머티스 학회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둘째 주가 이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니까 관련하여서 거기에서 뭔가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추이 또 뭐 전시회를 하는데 뭐 협상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 말씀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쭉 설명드린 게 일단은 이제 기존 대장주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플랫폼 종목들. 플랫폼은 조금 쉬어간다 그랬죠. 지금 쉬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쌍벽을 이루는 게 플랫폼보다는 좀 못하죠. 2차전지. 아주 이것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서 6월 달에는 바이오 이제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유럽 류머티스 학회가 있고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고 또 세계 당뇨 학회에서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종의 재료주들이 이제 아까 조선준이 이런 거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 대장주. 그 경기 민감 대장주는 이제 컨택트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죠. 낙폭과대인데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이게 수혜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기 정상화 수혜주냐, 경기 정상화 수혜주냐, 뭐 지난주에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아니면 코로나 수혜주냐, 코로나 수혜주. 이 두 개가 좀 싸우는 양상,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 정상화 수혜주가 조금 더 강할 것 같다.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2차전지 이런 것들인데 조금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크리넨 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크리넨 사이언스, 서울 반도체도 한번 그랬고, KC 코트레일 같은 것도 그래요. KC 코트레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산업용 집진기. 그러니까 먼지 안 나게끔 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다중 집합시설, 뭐 학교라든가, 무슨 뭐 스포츠 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면 우리 이번에 문제가 됐던 쿠팡 같은 물류시설이라는 거, 이런 데에서 너무 공기정화시설을 갖다가 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공기정화시설. 그래서 살균이 되는 살균 공기정화시설, 살균 정화시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살균 정화시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반도체가 살균 공기청정기 해놨잖아요. 서울 반도체. 미국에다 살균 청정기를 공기청정기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 밀리긴 했는데, 소위 이게 공기정화, 닥트죠, 닥트. 쉽게 얘기하면 닥트인데, 그 닥트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하츠 같은 거, 이런 닥트 회사 아닙니까? 닥트 회사인데 주가는 좀 올라오긴 올라갔습니다만은, 또 뭐 크리넨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기 정화 시설에 들어가는 필터
필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기청정기도 들어가고, 뭐, 닥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위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이제 다시, 정부 당국에서 앞으로 공중, 대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환기 시설을 갖다가 환기 시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고, 거기에 살균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부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이제 것들이 좀, 주가 좀 이제, 지난주에 좀 주목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한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크리넨사이언스, 위닉스, DYPNF, 하츠, KC코트렐. KC코트렐은 이제 산업용 집진기 쪽이니까 많이 연관돼 있죠. 안도크린텍.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또 이제 관심을 받을 것 같고, 또 카타르의 LNG 운반선 관련해서 요것들도 좀 올랐어요. 태광 주가 좀 올라왔죠. 태광. 그다음에 이제 승강밴드. 이것도 좀 주가 올라왔죠. 태광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본행제 동성하인텍. 요거 뭐 엄청난 규모로 또 계약을 맺었다니까 동성하인텍. 역시 좋은 회사들은 주가 내려가도 바로 올라가요. 뭐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이제 조선주랑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조선주는 확실하게 이번에는 정말 뜨지 않을까. 이번엔 좀 뭔가 주가 뜬다기보다, 뭔가 대규모 좀 계약도 좀 맺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5G는 지나간 것 같아. 그죠? KNW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RFHIC도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5G 쪽은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산 네트워크, 솔리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오이 솔루션이나 뭐 솔리드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맥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그냥 결론을 내리면, 이번 주에 딱 눈에 보여서 저건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것은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 이런 것도 갈 것 같고, 화학주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O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정유화학주들은 좀 가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 조선주. 또 건설주도 지금 뭐 나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고.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하고 이런 건 좀 쉬어갈 것 같아. 그다음에 2차전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 2차전지는 내리기에는 좀 그렇고, 또 올라가자니 조금 그래도 부담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들도 이번 주엔 갈 것 같고, 이번 주에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한번 쭉 언급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바이오의 계절이니까, 바이오에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6월달 첫째 둘째 주에는 이제 바이오에서 차트 좋은 것들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다가 재료 나온 거 중심으로 한번 급반등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별 재료주들, 조선주와 관련된 피팅주라 그러죠. 우리가 피팅주, 태강,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본행제, 동성하이텍, 한국카본, 삼광MNT 이런 것들. 그리고 크리넨사이언스를 비롯한 이런 닥터, 정화조 뭐 이런 거, 정화조가 아니라 닥터, 공기 정화기 이런 쪽, 그런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북 재료주가 이번 이제 6.15 공동선언도 있고 하니까 뭔가 한번 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재료주도 차트 보면은 좀 뜰랑 말랑 그런 것 같아요. 대아티아이 이렇게 돼 있고, 푸른 기술도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신석재도 이런 모습. 차트가 뭐 크게 빠지질 않죠. 그 다음에 아난티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빠지지 않고 계속 행보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이렇게 행보하면 또 급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디에프나 신원 이런 거 한번 떴잖아요. 한번 떴던 모습이니까. 그렇고, 인디에프 신원. 아직까지 재료가 안 나와서 그렇지, 재료 나오면 탁 뜰만한 그런 이제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수건설 같은 것은 뭐, 지금도 차트 모양은 아주 좋아요. 동아지질, 이하공영, 이런 것들도 좋고. 게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이제 히토류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겠죠, 일단.
그다음에 그 미중 무역 분쟁 유니온. 근데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티플렉스. 미중 무역 분쟁 이제 그 별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올랐다면은 이거는 이번 주에는 좀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모르죠. 또 이제 북한 테마 때문에 뜰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떴다면 히토류 쪽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경제 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 하니까 이건 좀 팔아야 되겠죠. 히토류. 이건 이번엔 좀 쉬어가겠죠.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유진겹이나 SG 같은 것도 뭐 괜찮고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의 주주 볼게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음, 음. 현대로템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산 재평가, 자산 매각, 전환사채 발행. 2,400억 규모네요. 지분율 기준 24% 정도. 전환사채.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전환사채. 뭐, 하여튼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전환사채 좋은 건 아닌데, 현대로템을 일단 믿을 수는 있으니까, 기업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있으니까, 사채를 받아가지고, 이자도 받다가, 나중에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주주 관련이니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현대로템의 기존 주주한테는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한금여신 5호님, 이게 이제 10만원짜리잖아요. 우리 상품이 10만원짜리라서, 여기에 뭐, 그까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상품 자체가, 이게 10만원짜리잖아요. 우리 상품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워낙 싼 상품입니다. 10만원짜리 상품이라서 거기에서 아마 방이동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될 거예요. 예. 한번 볼게요. 여우의 지금 상품이 이게 10만원짜리라서, 그죠? 이게 11만원짜리거든요. 월 11만원이라서, 이 월 11만원인데, 만약에 뭐 쿠폰 10만원짜리가 적용된다면, 이건 뭐 공짜로 되는 거, 가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또 방해동도 이게 10만원짜리, 월 12만원짜리라서 방해동도 안 됩니다. 방해동도 안 돼요. 그래서 쿠폰 사용이나 아마 방해동 같은 건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그 주식 전환은 이제 그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는데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길게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길게 보면은 이제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사채를 받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전환하면 되거든요. 많이 올라서 전환하면 되니까 뭐 유리하죠. 회사가 믿을만 하다면은 해볼만 합니다. 믿을만 하다면. 결국에 이제 회사가 얼마나 믿을만 한가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이죠. 그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 시향방송 한 달에 11만원이거든요. 11만원인데, 이게 이제 시황방송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사실은 시향방송이 아니라 그냥 종목 리딩이에요. 종목 리딩입니다. 근데 종목 리딩을 하는데, 장중방송은 없습니다. 장중방송. 왜냐하면 장중방송 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30만원 정도 받아야 돼요.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게 장중방송 하게 되면은 시스템 회사에도 돈을 줘야 되고 많이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데 장중방송 안 하니까 이게 이제 11만원이 가능한 거예요. 11만원. 부가세 포함 11만원인데, 장중방송 갖고 이제 장 전에만 방송하고, 장중에는 문자로 리딩을 합니다. 장중에 이제 매수 무슨 시젠 45,000원 비중 10% 이렇게 나가요. 비중 10% 문자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할 때도 매도 짧게 나가요. 매도 시젠 이제 7,000원 이런 식으로 시향에 대한 문자도 나가지만 주로 이제 종목 문자가 나와요. 종목에 대한 문자 나가죠. 예. 대북주가 한번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장 출발 전에,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이제, 오늘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플러스 포트폴리오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이제 문자로 매도를 리딩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매수 무슨 종목 얼마에, 매도 무슨 종목 얼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에는 문자로 리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계좌 수익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계좌 수익을 제가 자랑을 좀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꼼꼼히 다 적지는 않았고, 최근 들어가서 또 정리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리 안 했는데, 그래요. 제가 쭉 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예, 설명도 하고요. 설명도 물론 문자로 하죠. 문자로 하고, 장전에 방송으로 하고, 하고. 근데 이제 매도 문자를 짧게 해야 되니까 짧게 나가고, 이제 자세한 설명도 하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좀 긴 장문 문자. 근데 장문 문자가 잘 안 들어온 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장문 문자는 하루에 2번만 보냅니다. 2번. 대개 2번. 하루에. 이제 장문 문자에서는 이제 시황 설명 들어가고, 어떤 섹터에 대한 설명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제가 장중 방송 못 하는데 대신에, 낮 12시에 시향 방송을 해요. 시향 방송. 한 20분 동안. 요거는 유튜브에도 올려놓습니다. 물론 이제 와우넷에서도 하죠. 와우넷에서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보시면 돼요. 유튜브. 와우넷에서도 12시에 딱 하는데, 시향 방송을. 네, 그거 20분 동안 하는데, 유튜브 보시면 되고,
와우넷 들어오셔도 되고요. 낮 12시에 항상 합니다. 낮 12시에 시황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뭐 종목 설명도 드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제 인천요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을 눌러놓으면은 제가 방송해가지고 올릴 때 딸랑딸랑 하고, 아니면은 12시에 들어오시면 되고, 12시에 와우넷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렇죠. 적자 기업은 안 하는데, 적자 기업, 그러니까 원래 좀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요. 우량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개동에는 이제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적자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 매매는 비우량주도 합니다. 예, 대북주. 대북주가 그래도 상당히 좀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다행이고, 또 이제 곧 뭐 재료 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종목 쭉 했는데, 이런 식이죠. 고려시멘트를 샀다 그러면은 매수 고려시멘트 했다가 3,500원인데 그 다음날 5월 6일에 사가지고 5월 7일에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많이 합니다. 단기 매매가 나올 때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매매했죠. 4월 13일에 사가지고 4월 28일에 팔았으니까 많이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에 사가지고 3월 31일에 팔고, 단기 매매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들어가죠. 또 화일약품 또 들어갔는데 4월 2일에 사가지고 4월 3일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30% 수익 나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카오는 다 아시다시피 인천유가 오랫동안 좀 보유했던 종목이잖아요. 카카오. 근데 카카오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만원대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매수를 말씀드렸고, 이제 인천유가 카카오 얘기한 거는 뭐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했는데, 이날 제가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요날 딱 단기 매도하실 분들 매도하시라. 단기 매도하실 분들.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할 분들은 보유하는데, 단기로 차익 실현하실 분들 차익 실현 매도 좋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날이 딱 고점이었죠. 27만원대. 그래서 SOL 보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가는 종목도 한 번씩 중간에 매도 사인 드린다는 거죠. 단기 매도할 기회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장기로 매매하실 분들도 좋고, 단기 매매자도 좋고, 어쨌든 이제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가 싫다, 단기 매매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장기 매매가 싫다, 그런 분들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나 장기 매매나 제가 다 이렇게 문자를 내드리는데, 예, 직장인들은 그냥 제가 매도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 직장인들은 제가 뭐 이렇게 위험한 종목 안 하니까 제가 매도 하는 종목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12시에 낮 12시하고 또 아침에 8시 좀 지나서 또 하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올려드려요. 그럼 이제 유튜브 방송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문자로 하시면 되고요. 또 시황도 제가 밴드에다가 좀 올려드려요. 시황도 밴드에 올려드리거든요.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밴드도 보시면 되고, 와우 밴드요.
직장인들한테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와우밴드나 이런 데 보시면서 또 종목은 제가 아주 유튜브는 제가 생방송 안 하고 적어보시면 돼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않으면은 카카오TV도 동시에 합니다. 이건 이제 생방송이거든요. 카카오TV가 생방송이니까 카카오TV로 들어오셔도 돼요. 카카오TV도 낮 12시에는 카카오TV 하고요. 낮 12시. 그리고 밤 9시도 카카오TV도 같이 해요. 카카오TV. 혹시 와우넷이 이제 차단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카카오TV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카카오TV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TV는 좀 안 들어오시는데, 낮 12시 방송 카카오TV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밤에는 PC로, 와우넷에서 녹화되어 있거나, 와우넷. PC에 보면 와우넷이나 PC에 와우넷, 혹은 유튜브에다 녹화되어 있어요. 예, 밤엔 PC로 오면 되겠다, 참. 그래서 낮에는 제가, 와우밴드, 유튜브 방송 보셔도 되고, 유튜브는 한 12시 한 반 지나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밤에 지금 생방송 하는 거죠. 네. 밤에도 하여튼, 방송할 때는 제가 항상 카카오TV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7시 50분 방송, 8시 방송만은 제가 카카오TV를 안 합니다. 예, SK이노베이션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워낙 가격이 싸니까 여러분들 아마, 부담 없이, 또 수익도 참 많이 납니다. 수익도 많이 나니까, 뭐, 우리 회원분들 다 아시잖아요. 수익 많이 나는 거. 그래서, 한 달에 11만원이니까 굉장히 부담 없고, 또 2개월은, 02-340-4651로 가시면 돼요. 02-340-4651. 요걸로 하시면 이제 2개월. 340-4651. 2개월 가입하는 거죠. 밤에 회원방송은 없습니다. 회원방송은 8시 10분부터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요거만 있어요. 회원방송은 8시 10분부터 9시까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안전하게 제가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하고요. 안전한 종목들이 수익이 또 잘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단기로 나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단기 매매다라는 게 단들 달아주니까. 예, 1개월은 ARS 안 돼요. 예,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종목들은 제가 단기 매매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드릴 테니까 직장인들은 단기 매매하는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에 우리 회원 방송 들어오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원 방송도 제가 이제 와우 밴드에다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제가 문자 보내는 것만 잘 주목해가지고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문자 딱 보내면은 여유있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 문자 보낼 때 가격을 갖다 놓아놓거든요.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가격, 그 정도로 매매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회원가입이 굉장히 많은데 내일 아침에 8시 10분에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칠업님, 황하정님,
예술님, 송죽평지님, 금강리님, 호치민 불기둥님, 그리고 캐터필러 1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MJS105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내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 감사합니다.